네, 반갑습니다. 제대로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최근 유가 급등과 고환율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대로박사TV에서는 유가 급등과 고환율,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어떤 고환율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했는지, 좀 현재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높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아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최근에 기존에 한 3.5% 정도 예상을 했다가 한 3.6% 정도로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물가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지수가 좀 아마 올라갔던 게 지금 최근에 아마 경제 불안 요소,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금리를 아직까지는 내리지 못하겠다, 아직도 좀 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 복합적인 사항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같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하지 않고 원자재를 전부 이제 달러를 갖다가 사서 원자재를 수입을 다 해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에서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멘트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존의 조합과 시공사의 어떤 건축비 책정이 다 되어 있던 이런 조합에서는 이 시공사의 어떤 건설비 상승에 대한 압력을 계속 지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지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더 올려달라, 못 올려주겠다, 조합들을 생각해서 또 조합장은 또 올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쩔 수 없으면 지금 있는 단지들은 지금 계약 해지가 일어나고 있고, 아니면 서로 절충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인허가건이라든지 착공건이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줄어들고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지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특히 그 서울 경기도 이런 주택 수요가 많은 이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67.9%, 그 다음에 경기도는 73.7%가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최근 7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아마 지난해보다도 한 30% 정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서울은 아마 감소폭이 아마 34%로 전국에서 아마 평균치보다 훨씬 많이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허가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2, 3년 뒤에는 아파트가 이제 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하고 나면 2, 3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한 다음에는 3년에서 5년 뒤에는 이게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떤 입주할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허가건이라든지 착공건이.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3년 뒤 또는 4년 뒤, 5년 뒤에 입주를 예상했던 이런 단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지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공급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체적 사람들은 다들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 살려고 하고, 신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비싼 이유도 누구나 다 신축 아파트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자꾸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값, 신축 아파트 전세값, 매매값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없어지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또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구축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부동산 가격을 또 폭등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잠재적으로 계속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국제 유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있으면 뭐 90달러, 100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면 전체적인 수입 물가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1,300원대 지금 올라갔던 어떤 그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이 환율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분양가는 오늘이 제일 싸고 그 다음 계속 갈수록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후내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계속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가면서 결국 구축 아파트까지도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앞으로 향후 저는 한 2, 3년 지나면 전세가가 많은 상승을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특히 지금 최근에 집을 연끌해가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견뎌 가지고 막 매매를 하고 전세 들어갔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좀 손해를 본 경향은 있지만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 3년 뒤에 이런 전세 폭등 이런 어떤 아파트 어떤 신규 아파트의 어떤 분기 현상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물론 또 지역적 편차는 있겠지만은 그런 지역을 일수록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이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어떤 국제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고환율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아니면 다주택자에 따라서 집을 좀 천천히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주택자는 집을 좀 빨리 구한다든지 그런 스탠스를 좀 각각 각계 전투로 저는 행동을 저는 취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은 당장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겠지만 2, 3년 뒤에 실제 불이 여러분 집 쪽으로 번진다고 봤을 때는 아마 엄청난 아마 후회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금리가 저금리 시대에 가격이 폭등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직 고금리, 지금 금리가 조금 아직까지 높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1, 2년 안에 옛날처럼 0%까지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아직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폭등하고 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아마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마다 그 지역의 어떤 입주 물량이 작은 지역들 중에서 신축 아파트를 기점으로 아마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아마 치고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각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대로박사TV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그 다음 고환율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대로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